거주민을 보호합니다. 물론 모든 빛에 그림자가 있듯이 둥지의 바깥, 뒷골목의 거주민까지 보호하진 않습니다. 날개, 새의 날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둥지를 품는 어미와 새도 있으니 관련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날개는 도시의 각 둥지를 관장하는 26개 초거대 기업을 말합니다. 날개는 각 특이점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기술을 토대로 도시 곳곳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안녕을 도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날개가 꺾이기라도 하는 날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대로 도시의 날개가 꺾이는 날에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동반되어 왔죠. 날개가 꺾인 자리에는 언젠가 새 날개가 돋아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비어버린 둥지의 안전은 누구도 보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한때 날개 중 하나였던 L 둥지의 회사입니다. L 회사라고 불렸던 그들은 대량의 에너지를 생산해도 어서오세요. 대량의 에너지를 생산해 도시의 전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야, 흑주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회사는 몰락해버렸으며 지금도 L둥지의 날개는 여전히 공석인 채입니다. 구 L사의 전력망은 도시를... 야, 아직 못 읽었는데 그냥 들어가네. 이제 알았어?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걸. 전체 화면이 선생님 전체 화면 어떻게 하지요? 화면 조금 내리고 마우스를 늘리면 된다고요? 알트 엔터? 엄밀히 따져보면 됐다. 스승님이 감사합니다. 하려는 게 도시의 금기는 아니더라. 감사합니다. 아니 환경 설정에서 따로 전체 화면 설정이 안 되네. 아무도 시도할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일이라고 해야 하나? 시작부터 겁나 다크하네. 어라? 근데 이 녀석 그 사이에 머리를 갈아 끼웠군. 원래 당신 같은 자들은 준비성조차 철저한가? 머리를 갈아 끼워? 이게 나야? 이게 나야? 땡땡을 새기기만 하면 너희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저 대가리엔 입까지는 없는 모양인데? 어서오세요.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리네. 속에서는 비명이라도 지르는 걸까? 나는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한테는 째깍째깍 소리로만 들리는 건가? 째깍대는 소리가 빨라지는 걸 보니 아파하기는 하나 봐. 젠장, 내가 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지? 벌써 기억 소멸이 일어나는 건가? 너무 급하게 삐 해서? 뭐 뭐야? 해서? 이젠 잠잠하네. 그럼 슬슬 끝내자. 늑대, 여긴 누구도 오지 않고 누구도 볼 수 없는 곳이야. 뭐가 그리 급해? 너는 사자고 내가 늑대야? 얘가 늑대구나. 옆에 있는 애가. 우린 가르침을 따라야 해.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언제 이런 녀석을 죽여보겠어? 사자, 너는 일을 할 때 너무 감정적이야. 공과 사는 구분하면 좋겠군. 동물의 왕국이야? 사자 늑대 표범?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어. 당신의 별이 어디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겠지. 당연한 소리를.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절대. 젠장, 원래 땡땡이 어디 있었지? 기억이 너무 빨리 소멸하고 있어. 그렇군. 입이 없었지.
자연히 그것을 찾을 방법도 이자에게선 얻을 수 없겠군. 손은 있으니까 그 신을 써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끝내도 돼? 그래. 애가 무슨 소리야? 표범, 설마 뒤에다가 추적자들을 달고 온 거야? 아니, 쫓아올 자는 아무도 없었어. 짐승일 확률은 너네가 짐승이잖아. 짐승 소리가 아니야. 이건 오토바이 소리 아니야? 버스. 버스? 저런 게 어떻게 여기까지 굴러들어왔지? 조난당한 버스인가 본데? 림버스가 그 버스야? 현우님 보아. 길을 잘못 든 죗값은 생각보다 무거울 테. 어? 사자가 밀린 거야? 여전히 내 눈이 틀림없다면 오! 당신은 영광의 항구에 이르겠지. 라이덴 목소리? 당신은 누구야? 명찰 파우스트?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었군요. 뭐라고? 하지만 당신은 두렵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건 고개를 들어 별을 찾으면 되니까. 그래요. 이제 그 형상을 되뇌면서 제가 하는 말을 마음으로 외치세요. 너의 별을 따라가거라. 너의 별을 따라가거라.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덜컥거리며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또한 여러 개의 사슬에 꿰뚫리는 혹은 꿰뚫려지는 것 같은 감각. 아! 이게 뭐야?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심장을 못 쓰게 된 게 아니니까. 이것으로 계약은 완료되었습니다. 예? 계약이요? 이번 수감자라는데? 단테, 이제 저희는 당신의 시간에 귀속되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이제 저희의 심장이 멎고 뛰면 당신의 시각이 어디 위치하는지에 따라 달렸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희? 정말 이걸로 된 건가요? 사과 한 알이 떨어졌소. 이 사람은 아직도 이상한 소리만 하네. 찌뿌둥해. 이제 움직여도 되는 거지? 뭐 몸을 풀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오... 불쌍하게 나뒹굴고 있는 저것은 뭐지? 우리의 마지막 대원이 될 자인가? 아, 말 조심하는 게 좋을걸. 우리 상사가 될 뿐이래. 근데 왜 수감자야? 습격은 순식간이었을 텐데 용케 머리를 숨겼군요. 너희들은 누구지? 이 버스는 대체 뭐고? 우리는 당신을 돕기 위해 찾아온 정의의 사자들이고 이건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는 마술 버스죠. 림버스가 진짜 버스였던 거야? 정의 버스? 그런 무슨- 대답을 바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 마음 편할 테니. 그런 거 치고 수감자라고 하고 칼 들고 있는 게 너무 악마인데? 시간도 없고 유리한 상황도 아니니까 천천히 하지만 한 번만 설명하죠. 시간이 지난 후 그러니까 당신이 알려준 대로만 하면 처음 보는 저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전투를 치른다는 맞아요. 거지? 당신이 올바르게 명령을 내린다면요. 그래, 그럼 이 빌어먹을 새끼들을 다 죽이고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내가 뭘 하고 있었지? 원래 있던 곳은 어디였지? 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목전에 앞두고 있었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진정해요. 그 머리로 기억이 온전할 리가. 지금은 눈앞에 놓인 전투에 집중하죠, 단테. 뭐라고 불러야 할지. 시계 지휘관님? 아, 지휘관에 전투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지휘관에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도 지휘관이야? 뭘 명령까지야. 각계전투밖에 답이 없지 않나? 저기요. 뭘 쑥덕대고 있는 거야? 다 으스러뜨리면 그만이잖아. 최선을 다해주세요, 단테. 달리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니겠지.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군.
이런 것들에게 사자가 당했다고. 뭐 방금 내가 죽은 거라고 하지 않았어? 잠깐만. 방금까지 싸웠던 사람이 말하긴 그렇지만 이건 대화로 풀 수 있는. 예? 이건 이상적이지 않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에? 다들 장난해? 난 시작도 어? 어떻게 된 거야? 날 대신해서 싸워준다고 이겨준다는 했잖아. 말은 안 했어요. 그리고 저만 남았네요. 그래 이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건가? 비장의 수가 있는 비장의 거지. 수라기보단 그저 별을 따라가는 거죠. 단체로 자살놀이라도 하는 건가? 썩 유쾌하진 않군. 대체 뭘 어쩌라는 거야? 의기양양하게 등장해서 죽어나가는 꼴이라니. 아까 저자의 말을 따라한 다음부터 옛 기억이 전혀 나질 않아. 나는 이렇게 죽은 뱀에게 건가? 전해라, 거짓 사자. 어? 이건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그래? 붉은색 왜 내가 왜 팔다리만 잘라낸 줄 아나? 그래야 사지 멀쩡한 네가 저들을 데리고 허둥지둥 이곳을 벗어날 테니까. 달아난 팔과 다리를 대체해줄 놈이 너밖에 없으니 붉은 시선. 그렇게 노려보지 마. 네 놈들이 해놓은 짓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잖아. 네가 제일 나쁜 놈 같아 보이는데. 그 정도 부상이면 위에서도 충분히 할 일 했다고 생각할 거다. 훈장처럼 여기라고. 아니면 여기서 명줄을 놓고 싶은가? 뭐야 너도 저놈들이랑 한패야? 하지만 다들 늦은 이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되돌릴 시간뿐이니까. 시간? 심장이 여러 갈래로 쪼개지는 듯한 고통이 불현듯 없어진다. 그 뒤를 이어 늑골이 대장이 위와 폐가 그리고 어디라고 특정하기조차 어려운 모든 곳이 뒤틀려 터져나가는 고통을 외친다. 흐려져가는 의식 가운데 느낄 수 있었던 건 기이하게 몸의 형태가 수복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얘네들? 방금 죽었던 애들이? 앞으로도 끝내주게 고통스러울 겁니다. 단테. 눈이 붉은 자의 목소리뿐이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어디선가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끊임없이 울고 있다. 굶주림을 읊는 소리인가? 움찔움찔거려. 아니면 일어난 걸까? 드디어 정신을 차렸군. 버티지 못하고 골러갔으면 메피스토 펠레스 조금 대로? 실망할 뻔했어. 상쾌한 아침. 나는야 버스기사 카런. 아침은 아니지만 상쾌하긴 하겠어. 기분이 어떻습니까, 단테? 좋겠냐? 제각거리는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건 제법 곤란한데 저는 베르길리우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제대로 들린다면 무언가 이해했다는 행동이라도 취하시죠, 단테. 고개를 끄덕였다. 적대적으로는 보이지 않았기에. 좋아, 듣는 것엔 문제가 없군. 일단 출발하지, 카론. 출발할게. 부릉부릉. 부릉부릉 귀여워. 깊은 수렁 속에서 끌어올린 듯한 준중한 구동음과 진동. 그제서야 이곳이 버스 안이라는 걸 알았다. 버스라는 것을 내가 과거에 이용했던 적이 있는지는 당신이 가물하지만 누구였는지는 기억합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머리통이 철컥거리는 무언가가 되어 있다는 걸 다시금 알아차린 참이었으니. 원래 기억을 되찾고 싶겠군. 그렇지 않나? 왜 갑자기 반말해? 끄떡였다.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매끄럽군. 다들 이렇게 몸짓으로만 말하면 안 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지, 파우스토 씨? 파우스트는 사양하고 싶어요. 저희가 매끄럽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아까 내게 말을 걸었던 자다. 햇빛을 받지 않았음에도 머리카락이 은빛으로 반짝이는 것이 사뭇 신비로운 느낌을 단테. 준다. 단테? 그러고 보니 저 빨간 눈을 한 자도 계속 나를 단테라고 단테는 불렀지. 당신의 이름이에요. 이름까지 잊으셨군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그다지 익숙한 단어도 점차 아니야. 익숙해질 거랍니다. 근데 파우스트는 단테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것 같은데? 잠깐 당신은 내 말을 들을 수 있나? 그니까 아까 나를 공격했던 놈이나 저 베르길이라는 작자나 전부 시계 소리밖에 못 듣는다는 얼토였는데. 파우스트에게는 제대로 된 단어로 들린답니다. 뭐지?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정말이잖아. 어떻게 된 일이지? 내겐 제대로 된 입도 그런 없는데. 구시대적인 발상은 머리를 바꾸어서 생긴 건가요? 성대나 혀 따위의 발성기관이 있어야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죠. 너만 알아들어. 시대 그렇군. 전혀 생각하지 당신의 못했는데. 말은 한 사람에게만 보낼 수도 있고 모두에게 전달할 수도 있답니다. 모두라는 말은 수정해야겠군요. 수감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수감자? 당신의 뒤에 앉아있는 방금까지 당신을 대신해서 싸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대가 이 여정을 함께할 마지막 조각인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네. 형씨, 머리통은 어디다가 팔아넘겼어? 당신이었군요. 당신 덕에 박살나 있던 척추가 말끔하게 돌아왔어요. 혹시 둥지에서 의사 일이라도 했나요? 얘네가 아까 전에 다 죽었던 다들 걔네들이구나. 닥쳐라. 잡음이 겹치는 것만큼 불쾌한 것도 없으니 자기 소개가 필요한 시점인가 보군. 그럼 가벼운 인사를 나눌 시간을 주겠다. 앞에 앉은 것부터 앞에 앉은 시작. 사람부터도 아니고 앞에 앉은 것부터. 에이, 왜 이런 건 항상 앞자리부터인지. 앞에 나서는 이제 진절머리가 나는데. 당신이 우리를 이끌 뭐더라? 관리자라고 하던데. 관리자? 그래. 그래서 어떤 인물인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말이야. 역시 뭔가 말을 만드는 건 어려워. 머리통은 어디 팔아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마다 사정은 있는 법이니까. 나는 그레고르라고 한다. 잘 부탁한다고, 관리자 양반. 그레고르라고 한다. 잘 부탁한다. 본 수감자는 다른 수감자에 비해 인격적인 면에서 다루기 무난한 편입니다. 하지만 감정 고조나 환경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라서 신체의 일부, 간혹 가다가는 전부가 벌레? 갑갑충의 일부... 설마 바퀴벌레는 아니지? 조직으로 변합니다. 무례한 관리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역겨움을 드러내지 않도록 표정 관리는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철저히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원전인 만큼. 냉소적인 어조를 일부 사용하지만 요령만 안다면 원만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감자이므로 크게 어려움을 요하진 않습니다. 바퀴벌레는 쉽지 않은데? 그래, 양반이 뭐야 양반이. 이제부터 우리한테 엄청난 돈을 가져다 줄 사람한테. 그래? 그레고를 줄여서 그렉이라고 하는구나. 돈? 이건 또 무슨 소리지? 양반보다는 단테. 이름으로 부를게. 당신도 나를 로제라고 불러. 뒷골목 태생이라는 안타까운 특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수감자입니다. 돈을 밝히며 도박과 내기를 즐겨하므로 관리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시를 내릴 때 되도 않는 윙크로 화답을 하거나 실없는 농담으로 맞받아치는 경향이 보이므로 때른 관리자로서 엄한 자세를 보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라앉은 상태가 비주기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데 관리자님 측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난 당신이 우리의 관리자가 된 데 이유가 있다고 믿어. 분명 원래는 둥지에 굉장한 사람이었겠지. 그때 버릇을 조금만 내비쳐도 우리한테 돈이 주르륵 들어올 생각을 하니? 부친성 하나는 대단한 것 아차, 같다. 내 정신 좀 봐. 예, 다음은 네 차례야. 안녕하세요. 시시해.
그게 끝이야? 싱클레어라고 해요. 이 목소리는 왠지 좀 낯익은데? 불안정한 성장 시기적 특징을 감안하여도 말을 걸 때 유독 놀라거나 인상을 구기는 행동이 두드러지는 수감자입니다. 전투에도 익숙하지 못하여 처음에는 내장을 보는 것도 보통은 힘겨워하지 않나요? 수감자 중에 폭력적인 성향을 띠는 이들도 있을 것이므로 관리자님은 본 수감자에게 채찍보다는 당근을 건네는 것이 권장됩니다. 본인도 인지 못하는 살기를 띠고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 회사의 사업 분야에 대한 잠재성이 있다는 뜻이므로 적절한 자극만 주어진다면 훌륭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불안정해 보이는 이 소녀는 자신의 발로 이곳에 들어온 건 맞긴 한 걸까? 명조의 모르테피요? 모르테피? 모르테피가 누구지? 저 명조를 초반에만 하고 안 해가지고. 더 해야 할 말이 있나요? 회사는 처음이라. 모르테피가 누구지? 뭐 앞으로 남은 날은 많을 테니까. 그럼 거기 괴짜 친구가 다음 타자하자. 이상이라 하오. 이 목소리도 익숙하긴 한데. 의사 가운 입고 있던 빨간 머리? 누구지? 아! 우리 아들이잖아! 아니, 아들 여기에선 이러고 있구나. 보안검열 날개 소속 최연소 수석 연구원 출신으로 타 수감자들에 비해 우수한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소통은 아마 우리가 뽑은 관리자님의 수준에선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대화를 피하는 것 또한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간혹 본 수감자의 침묵 상태가 길더라도 일련의 사고들을 뇌 속에서 처리 중이므로 너그럽게 기다려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끝이야? 이상이요. 뭐 유행어야? 장난을 칠 셈으로 그런 걸까? 유심히 그를 쳐다봤지만 그는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는 듯한 텅 빈 눈빛으로 차장만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답답하네요. 사회생활의 첫걸음은 인사잖아요. 저를 이스마일이라고 불러주세요. 관리자님이 하자가 많아 보이는 여러 수감자들을 보며 막막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심하세요. 본 수감자는 비교적 군말 없이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형입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므로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땐 해당 수감자 쪽을 바라보며 화두를 꺼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멀고도 거대한 물웅덩이에서 말도 안 되는 그 항해를 겪고 살아남은 수감자이니만큼 인내심은 길겠지만 한번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쉬운 당신 애가 없네. 덕택에 동강난 몸이 돌아왔다고 들었어요. 별명이 조상님이라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누가 조상님이에요? 이상? 그녀는 깍듯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돌아가 앉았다. 이상이 별명이 조상님이라고요? 아 그래요? 왜? 왜냐고 물어보면 또 스토리 뒤에 스토리 얘기가 나와야 되나? 나중에 나오겠지? 실존 인물이라서? 실제 모티브야? 오. 사회생활이라는 말한 것 치고 그다지 보침성이 느껴지진 미안하게 않았다. 됐네. 나는 사회생활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서. 히스클리프, 멋대로 부수고 깨부수는 일은 전문으로 하고 다녔지. 왜 이렇게 남자 성우분들 목소리가 다들 이게 낯익지? 논리적인 사고보다는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수감자입니다. 생각과 감정의 표정과 말에서 다 드러나며 숨길 노력도 하지 않으므로 관리자님의 관계 형성에
또는 물리적인 외상까지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수감자의 사고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아님을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장시간 동안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인사부서에 문의해 주세요. 하지만 이런 유형일수록 생각이 멍청하고 단순하다는 것만 익힌다면 다루기 쉬운 법이죠. 이게 무슨 누가 어서 오세요, 시켜서가 아니라 나스님. 거슬리는 것들에게 하고 다니긴 했지만 당신도 조심하라고. 나는 윗사람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한테 알레르기가 있거든. 아직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드디어 이 몸의 차례인가? 난 돈키호테일세. 오. 열정적으로만 수감자들의 질을 다시 측량한다면 최고 점수를 받을 수감자일 것입니다. 해결사라는 것들에 관해서는 대단한 수집가이자 열정적인 팬이므로 온몸에 주렁주렁 해결사 기념품을 지니곤 합니다. 딱히 전투에 영향을 주진 않을 테니 굳이 제재를 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또한 정의의 해결사라는 그런 존재가 그런 게 존재했던 적이 있긴 없을까요? 역할에 잔뜩 심취해 있으므로 삼류 배우와 같은 과장된 행동 거지를 합니다. 원활한 임무를 위해선 장단에 같이 맞춰주는 편이 좋습니다. 쉽지 않네. 리아님 어서와요. 보아. 그대와 함께 꿈을 향해 달려갈 해결사지. 잘 부탁하네. 해결사? 분명히 알고 있던 단어 같은데. 해결사 말인가? 내가 대답해줄 수 있네. 도시를 수호하는 자들이지. 눈 반짝이는 것 봐. 도시에 대해서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겠군. 도시는 나는 가벼운 인사를 나누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 누가 여기에다가 색깔 좀 칠해주세요. 아 누가 여기에서 색깔 베르겔리우스 누가 색깔을 다 뺏어갔어. 안 그래도 침침해 보이는데. 두 번 말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야 혼자 무채색이야. 홍루라고 한답니다. 잘해보자고요, 우리. 홍루? 잠깐만. 홍루도 목소리가 익숙한데요. 림버스 컴퍼니 홍루 정우. 아들. 우리 첫째 아들이에요. 아 카자 여기 와서 여기서 이러구나. 우리 회사의 자산이 되기 전 부족함 없이 살아왔던 수감자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로움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간혹 타 수감자가 제조한 음식을 보고 하위 적응 문화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냄과 모멸적인 질문을 하는 등 다른 수감자의 속을 뒤집어지게 만드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꼬는 것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에 불과하므로 서로 날붙이를 꺼내 들게 하는 건 썩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홍루 약간 목소리. 우와, 당신 그 머리 근사한데요? 요새 유행하는 모델인가 보죠? 그럴 리가 없잖아. 이건 그런 제 게 취향은 아니지만. 야! 저건 무슨 말싸가지야. 저건 무슨 말 싸가지. 네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히스클리프라는 자는 당장이라도 손에 든 방망이를 휘두를 기세였지만 붉은 눈빛이 그를 쫓는다는 걸 깨닫고 앓는 한숨을 쉬더니 자리에 앉았다. 요슈. 끝이야? 수감자마다 그들만의 신조가 있는 법이고 그걸 존중해주는 것이 마땅한 관리자의 소관이라고도 생각하겠지만 어떤 건 이해해주는 신용조차 힘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해당 수감자는 평소 담배만 태우며 과묵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전투를 할 때만큼 눈빛이 황홀함으로 아른거린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테죠. 전투 중에 대책 없이 상대의 머리통을 긁기만 하는 건 미를 퇴보하는 무식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만 경고, 본 수감자는 우리 회사로도 감당이 어려운 뒷배경을 가졌으니 가능한 사적인 원한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야. 요르슈크. 그래요? 루슈도 아는 성우님이시라고요?
아니 근데 에? 이세아 성우님이라고요? 전혀 다른 느낌인데? 약간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데이아나 약간 이런 쪽 느낌인 줄 알았는데 북두. 메르소, 그렇게 불러주시겠습니까? 이분은 누구신가요? 그냥 좋은데요, 이분은. 명확하며 짧은 지시를 즉 개인적인 판단에 맡기지 않는 명령을 요함. 이게 끝이야? 당신은 깍듯하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보통의 태도입니다. 살짝 감격스러울 정도네. 고마워. 근데 얘도 말을 알아듣네? 네, 뭔가 중요한 나사가 한두 가지 빠진 것 같겠지만 정확하게 무엇인지 판단되지 않는 자다. 위아래로 찬찬히 훑어보는 모습에 순간적으로 주눅이 들 뻔했다. 다가온 그녀에게 나도 모르게 허리를 굽힐 뻔했지만 그녀는 제지하듯 손을 뻗었다. 관리자님이 먼저 자세를 굽히려 하다니 당치도 않습니다. 단테 성우는 누구인가요? 그러게요. 분노가 터질 만한 목소리라고요? 본인은 오티스라고 합니다. 니케 하시면은 익숙한 이전에 실례했던 목소리라고요? 부분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니케 하면은 알만한 분노가 터질 만한 그러면은 크라운? 아 슈엔도 이세아 성우님이에요? 슈엔은 약간 로슈가 슈엔 성우님. 오호. 관리자의 역량에 따라 훌륭한 조언자가 되어줄 수도 있는 수감자입니다. 하지만 오지랖이 강한 수감자이기도 하므로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술을 포함한 여러 경험에 있어서 숙련자이므로 조언을 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덤으로 공방 기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있으니 다른 버스의 간단한 수리 정도는 맡겨도 될 것입니다. 주의! 다른 수감자들과는 달리 과거사에 열람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주의! 임무 외에 머리를 굴러가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감독하십시오. 신뢰라니? 이거 참 마음마저 이렇게 넓으실 줄이야. 표정은 아니 이제 행동에 비해서 표정이 너무 역시 처음부터 저희를 이끄실 분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오티스가 라피라고요? 아 진짜? 완전 다른 느낌이야. 인간의 대부분은 서로가 맞붙어 소음과 마찰을 이끌어내지만 그중 소수는 맞붙는 것으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검을 날카롭게 벼리기 위해선 그만큼 강한 숫돌이 필요한 것처럼. 라피는 약간 힘을 빼고 얘기하잖아. 지휘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티스는 숫돌이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야. 누구보다 관리자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역시 성대 갈아 편히 키우시는 써주시길. 분들. 듬직하네. 고마워. 여전히 뭘 신뢰했다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까 숲에서는 불쌍하게 나뒹군다고 말하더니 잘도 그런 말을 성대 밖으로 꺼낼 수 있네요. 알 것도 같다. 제가 마지막이네요. 파우스트입니다. 뭐 여기는 말 안 해도 알아요. 아까 듣자마자 바로 라이덴. 림버스 컴퍼니의 버스인 메피스토펠레스의 엔진을 개발한 수감자입니다. 도시 내의 대등이 지식과 지혜를 겨룰 수 있는 자는 없을 거라고 스스로 주장하지만 틀린 말도 아닙니다. 관리자님을 대할 때 어쩔 수 없이 말을 섞는 것뿐이라는 수감자의 태도가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도 드러나지 않은 거만한 행동을 취하기에 개선의 가능성은 없으므로 대충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누구보다도 천재적이지만 우리는 이것의 사용법을 모릅니다. 이것이라고 하네. 기계도 아니고. 어쩌면 관리자님이 알아낼 수 있을지도요. 당신의 인생 중 한 번 만날까 말까한 천재죠. 납득하지 못한 듯한 반응이군요, 단테. 약간 이 목소리로 살짝 그 단 걸 좋아하는 누나도 그렇고 맨날 길 잃어버리는 누나도 그렇고 이번에는
자기 애정이 과한 약간 이 우아한 목소리로 약간 진짜 나사 하나 빠진 캐릭터 하는 거 너무 귀엽다. 괜찮습니다. 경험을 통해 차차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뭘? 파우스트가 진귀한 천재였다는 사실 말이에요. 이 목소리로 되게 우아하게 3인칭 쓰는 것도 익숙하지가 않네. 관측자가 깨닫지 못한다 하여 사실이 진실이 되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 소개는 여기까지. 단테, 당신의 직무를 알려드리죠. 직무 관리자를 말하는 거야? 관리자를 말하는 거냐고 묻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수감자들과는 다르게 저 붉은 눈빛을 한 사람은 내 목소리를 못 들었지. 아, 수감자들만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구나. 맞습니다. 관리자 단테. 당신은 지금 소개받은 이 12의 수감자와 함께 지옥을 네? 기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이요? 죽다 살아 돌아왔더니 지옥을 가라고요? 지옥? 내가 왜 지옥을 가야 자신이 하지? 지옥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묻네요. 지옥의 끝에는 보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원래 내가 보물 사냥이라도 하고 있었다는 뜻이야? 아예 알아듣질 못하는군요. 이 해를 요구한 건 아닙니다, 단테. 의사를 물은 것도 아니죠. 기억과 머리를 되찾고 싶다면 제 말을 들어야 할 겁니다. 그거야 되찾고 싶지만. 미적거리네요. 파우스트 씨, 단테가 계속해서 거부하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 거부할 거란 예상은 없었잖아. 무슨 말씀을? 파우스트는 모든 것을 예상한답니다. 단테, 모든 임무를 마치고 나면 당신은 성위를 새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보증하죠. 성위, 머리를 관통하는 단어다. 없어진 기억 밑에 남아있는 직감이 반응하는 듯하다. 그리고 그 직감이 선택한 결정은 보이죠?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좋아, 계속 가면 되겠어. 그런데 카론, 아까부터 왜 출발을 안 하고 있지? 졸았나? 카론이면 아까 부릉부릉 얘기하는 버스기사는 거죠? 졸음쉼터에서만 졸아. 베르, 메피 앞에 이상한 놈들이 서성이고 있었어. 카론도 목소리가 익숙한데. 카론, 말했잖아. 버스에 무슨 일이 생기면 곧바로 알려야 한다니까. 메피? 메피는 메피스토 누구지? 팰레스. 이 버스의 이름이자 버스를 구동하는 엔진의 이름. 아! 어? 베넷이라고요? 그리고 파우스트의 심혈을 기울인 역작이죠. 지옥을 순항하기에는 걸맞는 나룻배가 아닐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단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와닿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는 대답을 하는 대신 버스 찬창 밖으로 고개를 보아하니 돌렸다. 뒷골목에 기거하는 익숙한 쥐새끼들이군. 마침 잘 됐습니다, 단테. 지휘를 연습하기는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이군요. 단테, 처음 전투에서는 생략한 부분이 많았어요. 제대로 설명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만 전투가 이뤄지면 우리는 항상 도륙날 거고 당신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의미 없는 고통을 느껴야만 하겠죠. 아, 얘네가 죽으면은 아까 그렇게 막 조각조각 갈라지면서 얘네들을 살리는 거야? 고통? 살려? 그럼 아까 그게 네. 당신이 시계를 돌려주었기에 우리는 살아나는 거랍니다. 당장 필요한 설명은 아닌 듯합니다, 파우스트 씨. 자잘한 담소는 나중에. 너희들 전원 하차. 전투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죠. 아까보다는 쓸만해 보이는군요, 단테. 쓸만해 보인다뇨. 약간 물건 취급하네 자꾸. 하지만 한눈 빼고 전부 도망갔어. 쫓아가지 않아도 되나? 놓친 적을 걱정하네요. 걱정할 건 없습니다. 마침 가야 할 길이었으니. 카론, 발판을 꽂고 신나는 기분으로 달릴게. 신나는 기분으로 달릴게. 아니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 잠시만요. 뭐죠? 저는
정체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말에 여기에 합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쥐새끼도 아니고 계속 의미 없는 폭력만. 야, 너 머리숱 진짜 많다. 좀 의미가 없진 않소. 저들은 우리를 공격하는 악이지 않소. 시끄러워요. 좀 조용히 좀 해봐요. 아무튼 이런 용역 폭력단 같은 행동만 명령할 거라면 네가 제일 다른 일을 시끄러워. 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입사 계약서를 제대로 안 읽으셨나요? 퇴사는 허용될 수 없답니다. 계약하면서 말한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도 그 계약이 효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가요? 누가 제일 좋냐고요? 취향인 수감자? 아직은 모르겠어요. 당연히 효력이 있죠. 애초에 거짓말은 없었으니까. 설마 제가 메피스토 팰레스를 그저 운송만 하는 버스로 만들었을 것 같았나요? 메피는 항상 배고프다. 그래서 울어. 울어? 버스가 배고프다고? 엔진이 연료를 섭취할 때 생기는 부산물. 여러분은 그걸 통해 강해질 수 있어요. 이상 씨는 잘 알고 계시겠죠? 거울 속에서 모든 가능성을 끄집어낸다면 성장 또한 제약이 없어. 거울 속에 나는 나인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구인가. 블루님은 누구 제일 좋아해요? 이스가 홍련성우님이시라고요? 아, 그래요? 이상성우님이 랑다성우님이고 여기 내 아들 다 있어. 그 카자성우님도 여기 계시던데? 방금 이런 걸 의미했던 방금 뭐야? 건가요? 가라고? 나? 그 어마어마한 한숨 뭐죠? 너무 마음이 급할 필요는 없어요, 이스마엘. 버스가 향하면 자연히 시정잡배 같은 일보다 중요한 걸 맡게 될 거야. 목표에 도달하는 게 마음을 재촉하고 있겠지만 참아보라고. 거울 세계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가능성 중 하나를 끄집어내는 거니까 기억이 조금 더 쉬워졌을 거예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뭐야? 그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 이러다가 내가 아니게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은 테세우스의 배가 아니에요. 인격과 기억을 빌리기는 하겠지만 주도권을 잃도록 설계되어 있지는 않아요. 거울에 비추는 나는 사뭇 다를 수 있으나 거울 밖을 벗어나면 거울 속의 형체 또한 잃기에. 저희가 어떻게 성장할지는 단테 씨에게 달렸어요. 거울 세계의 다양한 가능성을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에 더 씌우는 일을 하실 테니. 메타몰프시스를 말하는 건가? 네, 일종의 탈퇴이자 변신이라 할 수 있죠. 어머? 그런 어려운 단어는 어디서 알았대? 주워들었다.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봐야 하는 일을 했었거든. 변신이라. 담소는 끝났나? 일단 길부터 뚫자고. 어차피 지겨울 정도로 붙어있을 테니 못다한 말은 나중에. 처음에는 되게 베르길리우스 약간 되게 냉소하고 차가운 사람인가 했는데 지금 얼마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애가 지쳐 보이지? 아니 준내 귀찮고 그냥 지친 거 같아. 길이 열렸어. 하지만 베르, 이겼으면 메피가 달리기만 해서 됐지요. 아니요. 아직도 튜토리얼이에요? 덜컥거리며 날뛰는 날 보고 지레 짐작했는지 베르길리스가 말했다. 진정하시죠, 단테. 걸음마도 떼지 못한 아이에게 달리기를 시킬 순 없지 않겠습니까? 걸어볼 기회가 있다면 직접 걷고 나서 달리셔야죠. 그리고 단테, 당신은 관리자. 저들의 관리를 하는 게 업무입니다. 나는 길잡이. 어디를 가고 어떻게 개척할지는 내가 판단합니다. 그게 무슨 차이야? 알겠습니까? 토달지 말라고. 아, 너 이럴 때만 눈 시뻘개지더라. 째깍거리긴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지? 파우스트 씨, 별말 없었습니다. 긍정을 성대하기도 하는군. 앞으론 고개만 끄덕여도 좋습니다, 단테. 그럼 메피, 출발하자. 야호.
결혼 기분이 어때? 매우 신나. 날아갈 것 같습니다, 카론. 좋아.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야? 베르길리우스, 그가 목적지를 묻습니다. 말했던 것 같습니다만 딴테. 응? 출발할게. 부릉부릉. 지옥으로 출발하지. 왜 이렇게 뭐야 애들 얼굴에 왜 저런 짓을 해놨어? 황금가지?